네, 요번 단어는 우리 클래스입니다. 자, 클래스가 이제 객체랑 관련돼서 묶여져서 나오는 이제 챕터가 되고요. 객체라는 단어는 사실 우리가 알게 모르게 그동안 많이 썼습니다. 어, 제일 첫 시간에 헬로 월드를 우리가 프린트하면서 제가 이거는 스트링 객체다라는 말을 저도 모르게 했었던 것 같고요. 뭐 우리 일상생활에서도 물론 객체라는 단어를 쓰긴 하지만 우리 컴퓨터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객체는 좀 특별한 더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파이썬은 객체 지향 언어고요. 언어 중에 이제 옛날에 나왔던 언어들, 옛날이라고 하면 한 70년대, 1970년대를 얘기합니다. 뭐 요때 나왔던 개념들이 이제 그 절차지향적인 그런 언어였고요. 대표적인 게 C라는 언어입니다. 한 번씩 이름들은 들어보셨죠? 그 다음에 C++, 뭐 자바, 파이썬, 비교적 최근에 나온 언어들이 이제 다 객체지향 언어에 해당이 되고요. 파이썬도 비교적 최근에 나온 언어에 속하기 때문에 이것도 객체지향 언어로 볼 수 있습니다. 객체와 클래스의 차이는 클래스라고 하는 어떤 그 추상적인 어떤 개념을 만들어 놓고요. 그 다음에 그 클래스에 속하는 객체가 실제로 메모리에 생성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 객체라는 거는 메모리에 뭔가 실체가 잡혀져 있는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그런 객체들의 어떤 추상화된 관념으로 이제 생각하시면 됩니다. 아, 그래서 뭐 메서드, 캡슐화, 정보 운익, 상속 이게 다 객체지향 언어가 가지는 어떤 특징들이고요. 사실 이 객체지향이라는 거 하나만 가지고도 한 학기 동안에 강의 분량이 됩니다. 실제로 우리 과에는 객체지향 언어에 대한 과목들이 이제 몇 개가 있죠. 하지만 요 1학년 과목 과학과 소프트웨어적 사고에서는 파이썬 언어의 어떤 그 문법과 그 로지컬한 어떤 사고 전개 이런 거 위주로 저희가 배우게 되는데 파이썬이라는 게 객체지향 언어이기 때문에 이 부분을 안 짚고 넘어갈 수는 없어서 저희가 1시간 정도, 한두 시간 정도의 분량에 가볍게 객체지향 언어란 어떤 것이다에 대해서 우리가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객체는 영어로 하면 오브젝트가 되고요. 어떤 대상이 있다면 그 대상의 상태와 그 대상이 할 수 있는 동작을 모아놓은 것이다라고 쉽게 설명하시면 돼요. 생각하시면 돼요. 그래서 객체는 사실은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어떤 물건이나 사람 이런 것들이 다 객체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요 왼쪽에 보면은 이건 뭐 어떤 게임 캐릭터 같아요. 칼을 들고 있는 거 봐서는 전사 캐릭터인 것 같고요. 이 전사 캐릭터는 속성이 있을 겁니다. 뭐 키도 있을 거고요. 몸무게, 뭐 얼마나 강한지, 뭐 민첩성 이런 것들이 이제 이 캐릭터의 속성이 되고요. 이 전사 객체의 행동이라고 하는 거는 뭐 게임이니까 점프, 공격, 뭐 이동, 뭐 스킬을 쓴다 이런 것들이 이제 동사에 해당이 되는 비헤이비어에 해당이 되는 거고요. 당연히 이 객체는 상태와 동작을 모아놓은 걸로 우리가 생각을 하실 수가 있어요. 너무나 당연한데 왜 이걸 설명을 하냐 하면 객체지향 언어 이전에 나왔던 절차지향 언어들 대표적인 게 이제 C 같은 언어인데요. 그런 언어에서는 어, 상태에 해당하는 정보와 그 다음에 동작에 해당하는 함수 정보, 그 다음에 상태에 해당하는 뭐 스트럭처 정보가 변수 정보가 따로따로 놀았습니다. 하지만 우리가 쓰고 있는 객체지향 언어 파이썬 같은 언어에서는 상태와 동작이 하나로 묶여진 형태입니다. 프로그래밍 문법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상태는 그냥 좀 쉽게 생각하면은 변수라고 여러분들이 생각하시면 돼요. 키, 몸무게 우리가 다 변수를 잡을 수 있잖아요. 파이썬에서. 그게 이제 상태에 해당하는 것들은 주로 이제 변수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속성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동작에 해당하는 거는 함수를 생각하시면 돼요. 그러니까 함수가 뭔가 어떤 뭐 주소를 출력한다라든지 아니면 뭐 여러 가지 일들이 있죠. 스트링에서 앞뒤를 자른다라든지 그런 것들을 우리가 이 동작, 비헤이비어에 해당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클래스와 객체를 이게 재미있는 그림인데 굉장히 잘 비유를 한 겁니다. 객체는 메모리에 실체가 잡혀져 있는 거고요. 메모리 안에 뭐가 잡혀 있는 거죠. 스트링 객체 이렇게요. 클래스라고 하는 거는 그 객체를 찍어낼 수 있는 어떤 틀이라고, 그러니까 추상적인 어떤 그 설계도 뭐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맞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추상적인 설계도로부터 우리가 인스턴스 객체를 생성을 해서 메모리에 실체가 있는 녀석을 만들어내는 거죠. 제너레이트 하는 거죠. 그래서 클래스로부터 만들어지는 각각의 객체를 우리가 그 클래스의 인스턴스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이썬에서는 클래스 키워드를 통해 클래스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어떤 새로운 형태의 클래스, 새로운 형태의 객체들을 추상화된 설계도를 여러분들이 만들 수 있다는 얘기가 됩니다. 자, 파이썬에서 클래스를 만드는 문법은 클래스라는 키워드를 씁니다. 여기 있죠. 클래스, 그래서 여러분들이 지금 대문자입니다. 클래스는 대개 이렇게 대문자로 시작을 해요. 그래서 클래스 스튜던트 하게 되면 스튜던트라는 이름의 클래스를 여러분들이 하나 만든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 오른쪽에 스튜던트라는 클래스를 우리가 호출을 하고요. 그랬을 때 그 메모리에 뭔가 잡히게 됩니다. 뭐 거의 비어있는 내용이지만요. 그래서 그 녀석에 대한 변수 이름을 지금 스튜던트, 소문자 스튜던트라는 걸로 우리가 변수 이름을 주고 있죠. 네, 그래서 이 코드를 우리가 실행을 시키게 되면 아무것도 안 하는 클래스가 하나 만들어진 거고요. 어떤 프로그램의 시작은 여기서부터 시작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클래스도 함수랑 비슷하죠. 그죠? 함수처럼 define이 붙어있는 함수처럼 여기서부터 실행되는 게 아니고요. 이 student라는 이름이 호출되는 시점에 호출되는 함수처럼 생각하시면 돼요. 여기서는 지금 보면 오른쪽에 대문자 student 얘가 호출이 되는 순간 이 클래스에 있는 내용들이 실행이 되고요. 메모리에 객체가 잡히게 됩니다. 그리고 그 객체의 이름을 소문자 student로 지금 주고 있는 겁니다. 뭐 실행시키면 아무것도 안 하고 있습니다. 뭐 동작하는 코드가 안에 들어있는 게 하나도 없으니까요. 네, 그래서 클래스 안에서 생성자라고 하는 특별한 함수가 있습니다. 결국은 behavior, 행동에 해당하는 걸 우리가 함수로 생각할 수가 있는 거잖아요. 근데 생성자라는 함수는 우리가 원래는 메서드의 이름을 이렇게 언더바 이닛 언더바라고 붙여줘야 하는데 이걸 우리가 지금 붙여주지 않아도 지금 이 코드가 에러가 발생하지 않고 실행이 됐잖아요. 이거는 왜 그러냐면 우리가 언더바 이닛을 define해서 함수로 만들어주지 않으면 달리 얘기해서 생성자를 우리가 별도로 이렇게 선언해주지 않으면 파이썬이 디폴트로 지가 그냥 생성자를 하나 만들어줘요. 아무것도 일을 하지 않는 생성자를 만들어줍니다. 하지만 우리가 이렇게 student라는 클래스를 만들어주고요. 안에 함수를 선언하고 이 특별한 이름 언더바 리밋 언더바를 주게 되면 이게 이제 생성자라는 이름의 생성자라는 특별한 그런 메서드가 만들어지게 되는 겁니다. 이 클래스 안에서의 함수 선언은 함수 이름을 붙여주고요. 이게 함수 이름이죠. 언더바 인딜 언더바 그 다음에 그 옆에 항상 이렇게 셀프가 기본적으로 들어갑니다. 여기서 의미하는 셀프는 생성되는 객체 그 자기 자신을 의미를 해요. 클래스는 어떤 설계 도면이라 그랬잖아요. 근데 얘는 어떤 그 실체가 있는 녀석이 아니고요. 밑에서 보시면 요 스튜던트를 호출하는 순간 이렇게 김영재라는 스트링과 2025 3160이라는 정수를 넣어주는 거죠. 우리가 보게 되면 지금 호출하는 쪽에서는 두 개의 패러미터를 줬고요. 이 콜리에 해당하는 이닛은 세 개의 변수가 있는데 맨 앞에 있는 변수는 요 객체 자신을 의미를 합니다. 그래서 그 자신을 의미를 하고요. 그 다음에 김영지가 네임으로 어사인이 되고요. 2015 3160이 id에 어사인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함수 호출이랑 똑같아요. 이 부분은 프린트가 한번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self.name 그 객체의 이름을 지금 받아온 김영재 콜러로부터 받아온 김영재를 여기다가 self.name에 어사인 해주고요. 2015 3160을 그게 id죠. 그걸 self.id 값에다가 넣어주는 주게 됩니다. 자, 그렇게 하게 되면 그 다음에 print student.name 하게 되면 이 student라는 객체에 있는 name과 id라는 변수에 접근을 해서 이게 각각의 출력이 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직접 실습을 꼭 해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다시 한번 짚고 넘어가자면 클래스라는 거 이름을 붙여주고요. 안에 behavior, 행동에 해당하는 함수를 여러 개 우리가 define으로 만들어줄 수 있는데 이 특별한 이름의 함수 언더바 init 언더바 이 녀석을 우리가 생성자라고 부른다. 이걸 만약에 만들어주지 않으면 지금 요런 코드처럼 되는 거죠. 그럼 파이썬이 우리를 위해서 아무 일도 하지 않는 생성자를 하나 디폴트로 만들어준다 까지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자, 소멸자는 생성자의 반대입니다. 객체가 없어질 때 이 소멸자를 불러서 실행을 시킵니다. 마찬가지로 특별한 이름을 가지고 있어요. 언더바 del 언더바 그래서 객체가 사라질 때 소멸자가 실행되었습니다 라고 이제 출력이 되는 겁니다.
여기서 지금 생성자도 없었고요. 소멸자도 없었는데 잘 동작했었죠. 적어도 에러는 발생 안 했잖아요. 소멸자도 없으면 파이썬이 지가 디폴트로 하나 아무것도 안 하는 소멸자를 만들어 줍니다. 네, 코드를 실행을 해볼게요. 그대로 이제 타입을 했고요. 자, 실행을 시키게 되면, 자, 실행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냐 하면, 자, 클래스는 함수의 define이랑 같다 그랬죠. 얘는 실행이 되지 않습니다. 정의만 해놓은 거고요. 여기서부터 시작이 되겠죠. 그죠? 시작이. student는 student 김영재면 이게 가장 먼저 실행이 되겠죠. 그죠? 그래서 student라는 게 클래스로 정의가 되어 있잖아요. 이 클래스로 갑니다. 가는데 student라는 이름으로 지금 생성자를 호출하게 돼요. 그래서 왜냐하면 이 클래스의 이름과 동일한 이름이잖아요. 그리고서는 여기다 뭔가 파라미터를 주게 되면 그게 생성자 호출을 의미를 합니다. 자, 생성자는 콜리 쪽에서는 파라미터가 3개지만 셀프는 그냥 그냥 넣어주는 거니까 저희가 큰 의미는 없죠. 김영재가 네임이 되고요. 20153160이 아이디가 됩니다. 그럼 프린트가 실행이 되죠. 생성자가 실행되었습니다. 그게 이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self.name이 네임이 되고 self.id가 아이디가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죠. 그 다음에 print student name 그게 이제 김영재를 출력하게 되고요. print student.id 그래서 20153160이 출력이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파이썬은 끝나죠. 파이썬이 끝날 때 자기가 생성해 놓은 객체들을 이제 지워주게 됩니다. 그냥 객체가 지워지는 순간 파이썬이 끝나면서 객체가 지워지는 순간 이렇게 객체가 죽으면서 지워지면서 언더바 del 요거를 호출을 합니다. 그래서 소멸자가 실행되었습니다가 실행이 되면서 파이썬이 끝나게 됩니다. 자, 요 과정을 순서를 잘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메서드라고 하는 거는 클래스 안에 있는 함수를 우리가 메서드라 그래요. 뭐 behavior, 메서드 어떻게 보면 다 비슷한 단어들이잖아요. 뭐 동작 아니면은 뭐 수단 뭐 이런 뜻이니까요. 영어로 하게 되면. 자, 그래서 메서드 이름이 그러니까 함수인데 클래스 안에서 정의된 함수를 우리가 메서드라고 부른다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또 다른 별명으로는 멤버 펑션이라고 부르기도 하고요. 인스턴스 함수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왜 멤버형 함수라는 이름은 이 클래스에 속한 여러 멤버 함수들 중에 하나다 그래서 멤버 함수인 거고요. 인스턴스 함수라는 거는 이제 클래스를 호출하게 되면 여기서 지금 객체가 생성되잖아요. 그 객체를 인스턴스라고 한다 그랬잖아요. 결국은 인스턴스가 만들어질 때 호출되는 호출되는 함수들을 우리가 메서드라고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코드가 조금 길어졌습니다. 아까 언더바 이닛이 있고요. 언더바 딜은 없죠. 이 얘기는 뭐냐면 딜리트에서는 그냥 아무것도 할 필요가 없기 때문에 파이썬이 만들어주는 디폴트 딜리트 소멸자를 쓰겠다는 의미가 됩니다. 대신에 사용자가 정의한 self introduce라고 하는 특수한 기능을 하는 함수가 하나 들어갔네요. 그쵸? 이 함수는 지금 보면은 self만 파라미터로 갖고 있는 걸로 봐서 얘를 호출할 때는 그냥 요 객체의 이름이 지금 소문자 student잖아요. student.self_introduce로 호출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얘가 호출이 돼서 요게 이제 실행이 되는 거죠. 자, 그럼 이제 여기서 우리가 여태까지 이런 거 굉장히 많이 했잖아요. s는 1, 2, 3, 4 이렇게 하고요. 그죠? 뭐 s. 뭐가 있었을까요? replace에서 뭐 1 해가지고 앞에서 우리가 뭐 이런 거 했었잖아요. 그죠? 자, 이제 여러분들이 요 점이 붙는 게 어떤 의미인지를 드디어 이해하시게 된 거예요. 정확하게. 자, 점이 붙었다라는 건 뭐냐면 이 앞에 있는 녀석이 얘가 객체구나 라는 걸 여러분들이 이제 이해하시는 거고요. 이 객체를 정의해 놓은 클래스라는 설계도에 가니까 거기에 replace라는 함수가 있겠구나 라고 여러분들이 추측하시면 돼요. 마찬가지로 s.split 있었잖아요. 요것도 지금 파이참을 보면 이렇게만 하면 지가 s점만 하게 되면 지가 이제 막 참견을 이렇게 하죠. 야,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이런 것도 쓸 수 있어. 이게 지금 보면 s가 스트링이라는 객체이잖아요. 스트링 객체, 스트링 클래스에서 지원해주고 있는 멤버 함수 또는 인스턴스 함수 또는 클래스의 메서드들의 모든 것들이 다 지금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이 중에 뭐 고를래? 뭐 이런 의미인 거죠. 그죠? 굉장히 많죠. 스트링에서 쓸 수 있는 그 함수들은요. 그죠? 자, 그래서 이제 여러분들은 드디어
점이 뭔지에 대해서 이해를 하시게 된 겁니다. 자, 이거 코드도 직접 실행을 직접 해보도록 하세요.